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랜만입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BJ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총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해드렸던 이 연승 기록들로는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제가 데뷔한 첫 해에 좀 올려드릴게요. 자, 방송 데뷔한 첫 해에 이렇게 3번의 연승 그리고 작년에 총 4번까지 연승 기록해주게 되면서 이제 방송 시작한 지 제가 2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 요 2년 6개월 만에 두 자릿수 연승 무려 총 7번을 기록해줬고요. 뭐 정말 조합 남발한 거 아니고 반드시 두 조합으로 수익이 났을 때만 연승을 카운트를 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NBA 3연속 승부 올킬 도전 구간인데, 자,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주 주말부터였죠. 거의 뭐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간까지는 이제 통합 7연승을 제가 달성해 주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승부 들어간 구간들, 중승부요 때 올킬 냈고요. 그 다음에 강승부도 또 올킬 내기도 했죠.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NBA가 15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강승부나 중승부 쪽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오늘 강승부, 중승부 3회 연속 승부 올킬이라는 개인 통산 최고 기록 한번 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간, 방금 이제 우리가 접한 소식인데, 주간 주력 몰빵도 올킬했다라는 소식도 전달해 드리면서 이러면 뭐 이제 뭐 금액 승부 구간은 이제 4회 연속 올킬에 한번 또 도전해 볼 수가 있겠죠. 잘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월 12일 NBA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전달해 드리자고 한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합법 배트맨 프로토를 기준으로만 분석해드리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교환권 형님 요거 지금 공지사항 올라가고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맹스 형님이랑 그리고 이제 치미카스 형님 확인되셨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말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발송 완료되셨고,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오늘 보스턴과 샌 안토니오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프리뷰가 깁니다. 프리뷰가 좀 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스턴과 샌 안토니오 구간인데, 우선은 샌 안토니오가 최근에 이제 어떤 흐름의 공격을 하고 있는지,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형들한테 또 명확히 설명을 해드렸죠. 최근에 이제 디에론 팍스가 합류하고 나서 우리는 지금 샌 안토니오의 이것으로 좀 재미를, 그러니까 꿀을 좀 빨고 있습니다. 바로 오바 구간이죠. 다득점 구간을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디에론 팍스가 오고 나서부터 제가 바로 형들한테 샌 안토니오의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도 다득점 오바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샌 안토니오의 구조상 사실상 수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팀이라고 제가 한번 또 전달해 드렸던 만큼, 전체적으로 보스턴이 올 시즌 TD가든에서 수비가 나쁜 그런 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샌 안토니오가 외곽 구간에서 드루 할러데이가 빠져있는 보스턴의 외곽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역시나 많은 득점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추가적으로 웬반야마라는 선수가 사실 오늘 매치업 돼야 될 이 포르징기스 5번 구간 또한 웬반야마 입장에선 조금 더 높이에 대한 우위 그리고 매치업 우위를 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샌 안토니오는 기본적인 득점값 이상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보스턴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운이 못 나온다라는 게 조금 크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또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내일 경기 이제 하고 뭡니까? 올스타 브레이크를 또 하게 됩니다. 결국에 TD 가든에서 마지막 경기한 다음에 한 5일 정도를 푹 쉬기 때문에
보스턴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참여하는 몇몇 선수들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풀 컨디션에 마지막 4쿼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이 경기는 그래도 TD 가든의 보스턴의 승리를 보는 게 일단 맞겠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0대 0의 어떤 그런 라인에서는 두 자릿수 핸디캡 이상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오늘 그래도 이 경기는 최근에 보스턴의 어떤 그런 경기력 기복으로 인해서 8.5점대를 받았거든요. 요거는 보스턴 마인싱으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더오바 역시나 우리가 오바 쪽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요. 고배당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요거 샌 안토니오 오바 정도 하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제가 또 고배당 같은 경우에도 요거 가볍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엊그저께 먹은 고배당이고요. 요게 이제 어제 먹은 고배당 또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30배, 10배 또 연속적으로 또 가져와 줬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고배당 제가 하나씩 이렇게 주력들 뭐 가져갈 만한 것들 좀 언급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봉준 형님도 확인되셨습니다. 우리 중급봇 형님도 어서 오십시오. 형님 오늘 199개입니다. 여기 참고해 주시고 우측 상단 우리 봉준이 기여우 형님도 데이터 바로 빠르게 말소개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올랜도랑 샬럿 구간입니다. 맞은 고배당 박스가 다 포함인 건가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입니다. 자, 다음은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구간입니다. 잠깐만. 올랜도랑 샬럿 구간 안 했구나. 올랜도랑 샬럿 먼저 할게요. 아까 그 교환권 뭐냐고 여쭤보신 형님은 그 제가 복귀 방송 참여해 주셔가지고 채팅 하나 올려주신 분들한테 1회 데이터표 교환권이라는 걸 드렸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들. 자, 올랜도랑 샬럿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올랜도라는 팀이 홈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게임을 풀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첫 번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올랜도는 제가 직전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웬만하면은 올랜도 홈 경기의 오바를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직전 경기 이제 애틀랜타와의 경기였는데 요때 당시에 올랜도가 106득점 그리고 애틀랜타가 112득점을 하면서 역배승을 내어줬던, 그러니까 이게 오바가 안 났던 경기였어요. 저도 물론 오바 쪽으로 예상을 하긴 했지만 결국 올랜도의 홈에서는 우리가 뭐다? 기본적으로 언더를 깔고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부분이겠고요. 직전 경기도 보시면 올랜도가 이제 106득점 하면서 패배를 당했는데 올랜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한 건 아닙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팀 같았다라고 한다면은 홈 경기에서 106득점을 했어? 쓰레기인데?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올랜도는 기본적으로 홈 경기 평균 실점률이 90점대를 왔다 갔다 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6득점을 해버리면은 마행까지도 사실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득점력이긴 해요. 다만 애틀랜타의 어떤 그런 공격을 제어는 잘했지만 어쨌든 애틀랜타도 좋은 화력으로 112득점을 만들어냈다. 이게 직전 경기의 내용들이고요. 오늘 경기 이제 올랜도와 샬럿의 경기인데 샬럿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번 시즌 이제 브루클린이랑 워싱턴이랑 같이 묶어서 계속 저 아래에 있는 지하팀이라고도 말씀을 드리지만 샬럿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멜로 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외곽의 볼이 도냐 안 도냐가 사실상 결정이 되고, 특히나 라멜로 볼이 갖고 있는 그 외곽의 볼의 흐름의 주도값은 이 모든 이 슈팅 자원들의 컨디션까지 올려줄 수가 있는 그런 역할이고요. 여기에다가 샬럿은 1번부터 4번까지가 올 야투팀, 그러니까 이 슈터 라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라멜로 볼이라는 외곽에서 볼의 흐름을 잡아줄 만한 자원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득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올랜도는 역시나 스몰 라인업 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올랜도의 포스트 라인을 들어가긴 쉽지가 않습니다. 즉 외곽에서밖에 오늘 게임을 못하는 팀이 포스트의 강팀을 만나서 외곽의 어떤 볼의 흐름을 주도하는 본인의 에이스 자원까지 빠져있는 상태다. 이거는 저는 올랜도가 오늘 경기 아무리 이제 핸디캡이 높다고 하더라도요, 저는 샬럿이 오늘 100득점은 절대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 한 90득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 80득점대에 묶일 것 같고, 올랜도가 충분히 100득점 이상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마이너스 핸디캡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언더 사이즈의 경기를 보기 때문에 이제 보통 올마운을 보려면 어느 정도 이제
언더바 라인이 그래도 한 110점대에 머물러 있어 줘야 되긴 하는데, 심지어 이게 마이너스 핸디캡도 두 자릿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올랜도 마인에다가 언더를 보는 게 단연코 정석이고요. 혹시나 이제 해외 사시는 분들은 이게 샬럿 그 뭐 이런 뭐 팀 득점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90점 아래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샬럿이 90점 이상 넣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전 경기 뉴올리언즈 전이었나요? 그때 뉴올리언즈 100점 넣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뉴올리언즈가 막판에 악탐 거부하면서 3점 던지게 들어가서 101득점을 했거든. 샬럿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점대 한 후반? 요렇게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의 승리랑 마인슨 그 다음에 언더까지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할게요. 우리 료터님도 감사드리고, 연고 형님, 그바나라 형님, 그리고 네이버 택시 형님 고맙습니다. 료터님 오늘 199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또 미적 시에는 제가 일요일까지 보상 발송해드리고 있어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이버 택시 형님도 지금 데이터 발송해 드릴게요. 우리 연고 형님은 또 확인되셨습니다. 월말까지. 우리 그바나라 형님도 팬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브루클린과 필라델피아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형들아 궁금하신 거는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늘 방송을 좀 길게 할 거라서 하나하나 답변도 좀 해드리면서 천천히 가도록 할게요. 자, 브루클린이랑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오늘 필라델피아가 토론토한테 졌죠. 홈 경기에서 토론토한테 덜미를 잡혔습니다. 심지어 엔비드가 오늘 나왔죠. 엔비드가 나왔는데도 덜미를 잡혔어요. 뭐 형들이 그러더라고. 그 엔비드 저기 SNS 가가지고 인종차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필라델피아라는 팀은, 이게 이런 팀이에요, 그냥. 어쨌든, 많은 득점으로 임팩트가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나마 남아있던 외곽의 야투값까지 죽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그런 이제 팀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맞붙는 팀이 이제 브루클린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자, 브루클린이라는 팀은, 기본적으로 홈 경기에서 이제 뭐 공수 밸런스도 좋고 나름의 육각형 형태의 그런 포지션을 갖고 경기를 풀어 나가긴 하지만 필라델피아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랑 브루클린이랑 비슷해요. 결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필라델피아가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좀 경기력에 기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배당을 많이 받았습니다. 브루클린 이제 2배당 가까이를 좀 받긴 했는데 제가 직전 경기 이거 형들 브루클린 역배 한번 잡아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브루클린 팀은 홈 경기에서 수비값이 괜찮다. 그리고 밸런스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샬럿과의 경기에서 이제 뭐 승리 그 다음에 마이애미전에서 역배 이런 식으로도 다 잡아드렸는데 이 필라델피아란 팀은 제가 이 팀을 계속해서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홈이나 원정에서 크게 그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투 차이가 크게 안 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필라델피아라는 팀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장점은 단점이 없다라는 거. 단점은 또 반대로 장점이 없다라는 거고, 또 맥시가 외곽에서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외곽에서 야투 힘들, 물론 뭐 디러셀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보겠고요. 뭐 켈리 우브레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슈팅 감각들 역시나 케온 존슨보다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폴 조지가 계속해서 좀 부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3번 구간의 어떤 맞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뭐 야부살레 오늘 니클레스턴 브루클린에 못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조금 더 공격적인 형태로 아마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야부살레는 4번에 있을 때보다 5번에 있을 때 좀 더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폴더지 옆에 야부살레가 붙어있다. 그러면 수비적입니다. 야부살레를 5번에 따로 떼놨다. 약간 공격적으로 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뭐 필라델피아의 어떤 공격형이 내일 경기 그렇게 부진할 것 같지는 않고요. 110득점 정도 한번 예상해 보면서 브루클린도 사실상 득점에 한계가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 흐름 속에서 저는 필라델피아의 승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마행승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경기고요. 요거는 필라델피아 일반승은 우리가 배팅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라인이고 뭐 언더바는 언더까지 한번 묶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아스트로닉 형님도 고맙습니다. 월말까지 확인되셨고 우리 다저스 사랑 형님도 고맙습니다. 형들 다음 주에 우리 그 초강 승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방송 이제 총 제가 한 3년 동안 이제 5번째 초강 승부고 이번 시즌은 첫 또 초강 승부기도 해요. 그때도 제가 단가를 아마 199개로 잡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월 말까지도 600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200개 정도만 더 얹히시고 그때 참여하실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닉스랑 애틀랜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원해주신, 생방송 후원하신 형님들은 지금 데이터 전부 다 발송 완료됐습니다. 쪽지 한번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명근 형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또 주간 주력 몰빵 올킬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늘 근데 주간은 뭔가 데이터를 짜면서도 느낌이 좋았어요.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두 폴 두 조합을 짜잖아요. 근데 그 두 폴 두 조합에 배당이 똑같이 나오면은 뭔가 모르게 올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 근데 오늘 두 폴 두 조합 배당이 똑같이 딱 떨어졌죠. 그리고 오늘 주력 몰빵 구간 배당도 딱 예뻤고. 자, 애틀랜타랑 뉴욕 닉스입니다. 우리 가축 형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그 료터 형님이랑 그다음 우리 쪼앗 형님 요거 오늘은 제가 3연속 승부 올킬 도중 구간이기 때문에 199개로 진행을 합니다. 대신 오늘 틀리면 일요일까지 드리고 있어요. 보상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뉴욕 닉스랑 애틀랜타 경기인데, 자, 일단은 경기는 괜찮습니다. 좋은 경기예요. 좋은 경기긴 한데 뉴욕 닉스가 홈 경기라는 거에 어떤 이점을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뉴욕 닉스는 홈 경기에서 늘 좋은 팀이에요. 늘 좋은 팀이고 어쨌든 뭐 공격력과 수비력을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뉴욕 닉스 홈 경기에 대한 기대값은 우리가 언제나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가 또 잡아드렸던 뉴욕 닉스도 또 승리를 거두기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뉴욕 닉스가 직전 경기 인디애나전에서 보여줬던 그 공격형에 대한 야투 값은 이런 애틀랜타나 인디애나 같은 야투 팀들이랑 맞붙어도 밀리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홈 뉴욕 닉스는 좀 더 수비력에 대한 안정감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뉴욕 닉스 오늘 배당이 1.18 배당이에요. 근데 이거보단 차라리 마힌승이 낫습니다. 당연하게도 맞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게 뉴욕 닉스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뉴욕 닉스란 팀은 홈 경기에서도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리바운드 관리, 뭐 타운스 어떤 그런 오늘 경기 매치업에서의 우위들 다 좋긴 한데, 애틀랜타가 생각보다 원정 경기를 진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얘들도 뭐 애틀랜타 같은 경우나 뉴욕 닉스 같은 경우나 오늘 경기가 둘 다 마지막이거든요. 둘 다 마지막이고 올스타 브레이크 한 일주일 정도 놀고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내일이 없는 것처럼 경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굳이 올스타 뽑힌 지금 선수도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역시나 또 다득점 흐름 속에서 애틀랜타도 좀 바짝 따라붙는 형태일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두 자릿수 정도 10점 차 많이 나려면 뉴욕 닉스가 초반에 완전히 압도를 해버려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려면 수비를 내려놓고 공격을 하기에는 애틀랜타의 공격이 좀 무서울 수밖에 없겠고, 가비지가 난다고 하더라도 4쿼터 때 애틀랜타가 따라올 가능성도 나름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된다, 요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 닉스 승에다가 마힌 승에다가 오버까지 모두 보는데 오버 쪽으로 접근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는 해외 사시는 분들은 뉴마옵을 한 번에 묶어보셔도 좋을 만한 구간입니다. 나는 언더바랑 좀 4대가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뉴욕 닉스 마힌승 쪽으로 한번 접근해보시면 될 만한 경기입니다. 경기는 훌륭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괜찮았지만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라는 특수성을 조금 고려해 보았을 때는 다소 조금 우리가 몸을 사릴 필요는 있겠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쪼앗 형님 그리고 호랭이 형님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고요. 우리 하늘이 동근자님도 지금 데이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 형님도 오늘 199개로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99개 정도 더 추가 후원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또 데이터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연속 강승부 올킬 또 화이팅 한번 해봅시다. 우리 조져볼게요. 자, 다음은 토론토와 클리블랜드 경기 보겠습니다. 200개 쌌는데 400개, 그러면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우리 호방꾼 형님은 또 항상 월말 패키지 끊어준 형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토론토랑 클리블랜드 경기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경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끝내주는 경기인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바렛이랑 포틀 출전 여부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스카티 반자랑 바렛이 3번, 4번에 묶여있을 때 생각보다 바렛이 고득점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팀이 클리블랜드인데 바렛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왜 중요하냐? 3번이기 때문이에요. 3번이기 때문에. 자, 클리블랜드가 직전 경기 때 드디어 디안드레 헌터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제가 그때 클리블랜드 경기 정말 재밌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3번에 들어온 디안드레 헌터가 뭔가 엄청난 다득점은 아니었지만 수비 밸런스와 공격 밸런스를 적절하게 보여주면서 또 필요할 땐 3점도 꽂아주면서 좋은 경기력을 했고 클리블랜드가 직전 경기 거의 학살하다시피 했습니다. 우리 확인되셨습니다. 호방골 말벌교 형님 바로 확인되셨습니다. 학살하다시피 게임을 했단 말이야. 물론 홈경기에 이점도 있긴 했습니다만 홈경기인 걸 떠나서 그냥 이제는 이 팀이 전술적으로 거의 완벽해졌다. 거의 궁극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클리블랜드의 가장 큰 문제점인 3번이 일단 해결이 됐잖아요. 아이고 또 리액션 좀 확인되셨습니다. 3번 디안드레 헌터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그 3번 구간을 상대팀의 토론토에 어떻게 본다면 고득점 스코어링이랑 맞붙는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오히려 클리블랜드 마인이 아니라 오바가 조금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바렛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외곽을 감당해낼 만한 토론토의 외곽 자원이 일단 없고 물론 토론토도 홈경기에서 고득점을 하는 게임들이 종종 나오긴 하지만 사실 스카티 반즈가 핸들링을 해야 되죠. 또 포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위에 세로 높이에 대한 어떤 그런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클리블랜드 이 투빅을 감당해낼 만한 수비 자원 일단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는 클리블랜드가 마이너스 핸디캡을 동반한 오바와 함께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마헨 아니면 오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반드시 가지고 올 만한 그런 구간인데 이게 클리블랜드가 13.5점이라는 큰 핸디캡을 과연 극복해줄 수가 있을지. 간혹 가다가 토론토가 이제 홈 경기에서 미쳐버리는 경우가 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클리블랜드 승, 마인 승,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에서 일단 바렛의 출전 가능성이 좀 더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장 가능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되면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배당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렛이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토론토는 지금 바렛보다 잉그램 출전 여부가 더 높아요. 바렛은 지금 26%밖에 안 되는데 잉그램이 33%야. 오히려 다우플에 걸려있는 잉그램이 내일 경기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기는 합니다. 우리 하이청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리액션 중급보 형님도 고맙습니다. 데이터 바로 드릴게요. 우리 호방꾸령님도 이따가 제가 퀵뷰 한 장 챙겨드리겠습니다. 뭔가 잉그램 출전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뭔가 싶긴 합니다. 일단 내일 제가 아침에 보고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도덕형님도 드리겠습니다. 맞다. 도덕형님도 아까 2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뉴올리언즈와 세크라멘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다음 뉴올리언즈랑 세크라멘토 구간인데 일단 뉴올리언즈가 이제 원정 경기인 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왜냐면 세크라멘토가 홈경기고 뉴올리언즈 홈경기인 게 좀 아쉽죠. 이게 만약에 뉴올리언즈가 원정이고 세크라멘토가 홈경기면은 오늘 가져갈 만한 주력이 명확하죠. 언더입니다. 언더. 분명히 뉴올리언즈랑 세크라멘토가 맞붙으면은 언더바 기준점을 230점대 후반대를 줄 거야. 그죠?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떨어졌죠. 근데 이게 뉴올리언즈는 원정 경기에 사실상 볼이 안 도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언더 쪽으로 우리가 정말 주력으로 잡고 가셔도 될 만한 그런 구간입니다. 문제는 조금 아쉬운 거는 뉴올리언즈가 일단 홈경기입니다. 이게 1번 구간의 형들아 알바라도가 있으면 내가 생기는 문제점 말씀드렸죠. 제가 형들 직전 경기 우리 이거 뭐 같습니까? 강승구 같잖아요. 강승구 가서 올킬 냈던 주력 바로 원정 뉴올리언즈 반대 덴버 마행 가서 우리가 또 강승구 올킬을 냈죠. 결국에 원정 뉴올리언즈 그리고 또 한 개 더 1번 구간에 알바라도가 서 있는 뉴올리언즈는 볼이 안 놉니다. 많은 득점을 절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다가 맥컬럼까지 GTD 구간 올라가 있다. 사실 뉴올리언즈에게 오늘도 100득점 이상 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 구조긴 한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뉴올리언즈가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홈 경기에서 보면 가끔 고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120득점, 막 정말 많게는 130득점까지도. 그런 부분에서
홈 뉴올리언즈라는 게 조금은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크라멘토 일단 풀 라인업입니다. 뭐 따로 뭐 전술 분석할 필요가 없고 2번부터 5번까지 단단한 포워드 라인에다가 역시나 모든 하이스코어 자원들, 역시나 뭐 세크라멘토는 득점을 못할 애가 못할 수 없는 그런 구조기도 합니다. 개개인의 아이솔레이션도 모두 훌륭한 그런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세크라멘토의 승리 쪽을 보면서 우리가 언더 쪽 한번 노려보는 그런 형태로, 고배당에다가 한번 끼워서 우리가 배당 한번 올려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세크라멘토 승리, 뉴올리언즈 프렌 승리, 언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핸디라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뉴올리언즈 프렌 승을 볼게요. 오히려 홈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료토 형님도 형님 오늘 199개라 가지고 형님 요거 아까 100개 원하셔가지고 제가 바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바로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99개 더 추가 후원해주시면 오늘 승부 바로 참여 가능하시고, 오늘 강승부 미정남의 일요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쿠리 형님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클라호마랑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드 안 나오면 빌라 가볼만 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엔비드 안 나오면 필라델피아 가볼만 하다고? 뭔가 이상한데? 어쩌다가 엔비드가 저렇게 됐나? 엔비드는 근데 좀 혼나긴 해야 돼요, 그죠? 경기도 대충 뛰고 진짜 이미 얻을 걸 다 얻었잖아, 그죠? 별풍선 100개 적중 기원.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카톤 형님도 제가 바로 또 안내 드릴게요. 우리 요설님 확인되셨습니다. 우리 쿠리 형님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오클라호마랑 마이애미 구간인데 진짜 뭐 분석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원정 또 마이애미잖아요. 홈 오클랜드에다가 원정 마이애미다. 그러니까 마이애미의 원정 경기 가장 큰 문제점은 외곽에서 문제가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결국 마이애미가 외곽에 기복을 타는 팀인데도 홈 경기,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의 강점은 그야말로 타이트한 수비죠. 그러면서도 빠른 속공 찬스에서 던져서 바로 꽂아줄 수 있는 3점, 이게 이제 오클라호마의 강점이다 보니까 홈 경기만 했다면 마인승이 그냥 정말 미친듯이 나온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직전 오클라호마 형들 마헨도 우리 그러고 보니까 형들아 승부 뉴올리언즈 원정 많이 썼구나. 직전에 우리가 오클라호마 이거 중승부 가져갔을 때, 이때 올킬 냈을 때도 상대팀이 뉴올리언즈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결국에 갖고 있는 임팩트들,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공수 밸런스의 어떤 그런 정말 끝판왕, 여기에다가 마이애미가 또 원정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마이애미 쪽에서도 많은 득점을 오는 경기 절대 기대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풀 라인업이기도 하고 딱히 그렇게 막 홈그레이 빠지긴 합니다만, 사실 이게 투빅 게임보다는 오히려 마이애미 상대로는 이 라인업이 더 낫습니다. 어차피 뱀 아데바요가 4번 구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윌리엄스를 쓰면서 조금 더 빠른 템포로 외곽에서 때려잡는 게 전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만 우리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형들한테 오늘 방송을 웬만하면 꼭 좀 참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제가 NBA 같은 경우 좀 많이 보기도 했고 결국에 올스타 브레이크를 현재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NBA를 많이 보다 보면은 이 구간에만 공통적으로 좀 발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그러니까 올스타 브레이크 바로 전전날에 경기가 끝나는 팀들이 있고, 올스타 브레이크 바로 전날까지 게임을 하고 올스타를 가는 팀들이 있어요. 근데 오클라호마랑 마이애미는 한 경기가 내일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투백 경기가 내일 또 예정이 되어 있어. 두 팀 모두 다.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 원정을 또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선수 스가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스가는 오늘 이번 올스타의 서부 올스타 팀에 또 스타팅 멤버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스가에 대한 출전 시간을 제 생각에는 뭔가 막 우리 형들은 당연하게도 마인 하면 좋지만, 이게 뭔가 마인이 훌륭하고 막 마인이 엄청 푸근할 정도로 스가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백투백 경기가 심지어 미네소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전 시간을 조금은 좀 이렇게 해줄 가능성이 높을 구간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클라호마가 홈 경기에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뭔가 그 찐득찐득한 수비 형태, 약간 그런 느낌에다가 마이애미가 좀 따라오는 것 같으면 살짝 벌리고, 따라오는 것 같으면 살짝 벌리고, 요런 식으로 아마 게임을 하지 않을까. 좀 압도적인 내용의 어떤 게임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이거는 오히려 마이애미 프랜스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게 기준점이 2자릿대 수야. 이거는 오클라호마 마흔에 대한 오히려 리스크보다도 차라리 마이애미는 올스타 브레이크 형들 쭉 놀거든요. 내일 경기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백투백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올스타 브레이크도 기간 동안에 참여자도 없다 보니까 쭉 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오클라호마 마이애미 프랜승으로 차라리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라인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아, 맞다. 그 얘 뛴다. 얘 타일러 형들. 지금 얘 지금 GT 걸려있죠, 여러분들. 요 얘기를 못 해드렸구만. 타일러 히로는 뜁니다. 타일러 히로는 이제 저기 어디야, 올스타, 동부 올스타 멤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늘 출전 시간 제한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픈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스가도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일. 자, 다음 경기는 휴스턴과 피닉스 보겠습니다. 우리 자미조아 형님 그리고 쿠리 형님 확인되셨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드리고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미조아 형님 지금 바로 데이터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또 믿고 후원해주신 형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믿음에 최대한 보답하고자 이 좋은 성과로 꼭 보답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근데 주간 때부터 참여하신 형님들은 사실 뭐 주간 주력 몰빵 올킬도 냈고 또 오늘 NBA표도 좀 저렴하게 받아가다 보니까 제가 형들 가끔 이렇게 다시 보기 후원 받을 때 다시 보기 후원 또 많이 해주세요. 자, 휴스턴이랑 피닉스 경기인데 뭐 쓰레기 경기입니다. 네, 쓰레기 경기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두 가지로 봐야 돼요. 휴스턴 쪽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 휴스턴 승에다가 언더입니다. 피닉스 쪽이 좀 더 유리해 보인다. 피닉스 역배다가 오버입니다. 뭐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피닉스가 직전 경기였죠. 오늘 경기, 이제 홈 경기에서 멤피스한테 잡혔습니다. 왜 잡혔냐면 형들, 저는 부데놀저 감독이라는 감독의 이 명장이라는 거에는 제가 전혀 이견이 없지만 이 약간 명장병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는 이제 멤피스가 어떻게 경기를 했냐면, 제가 오늘 아침 방송 해드릴 때 라이언던, 얘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라이언던 같은 경우에는 리머텍 형태의 어떻게 본다면 이제 신입 루키 자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팀의 포스트 수비가 좋은 팀보다 나쁜 팀한테 강하고, 그리고 외곽에서 3점을 던질 수가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템포의 2점 농구라는 팀에게 강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스타팅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듀란트를 3번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뭐 플럼리, 리차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스트 라인 수비를 했어. 왜? 멤피스가 포스트 공격 라인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수비하다가 스스로 자멸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포스트 구간의 수비값이 굉장히 또 높은 팀을 피닉스가 상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공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부데놀저의 명장병이라고 한다면은 제 예상컨대 라이언던 그냥 쓰면서 이 딜런 브룩스한테 매치업 시키면서 그냥 쓸 겁니다. 2월 말까지 599개 형님 맞습니다. 우리 미소 형님. 2월 말까지 599개 맞습니다. 또 다음 주에 형님 또 초강승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결국 딜런 브룩스랑 라이언던의 매치업은요,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라이언던 밀립니다. 결국 얘들이 해줘야 된다. 케빈 듀란트와 부커, 요 투빅 라인에서 어쨌든 해줘야 될 경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닉 리차즈의 그 스크리너의 어떤 그런 강점이 오늘 경기 좀 더 나와야 될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닐까. 오히려 지금 휴스턴 형들 외곽에 벤블리 빠지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득점이 죽어버렸거든요. 외곽에서 아예 볼도 안 돌기도 하고, 여기다 생군까지 만약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군 형 그겁니다. 생군은 그것 때문에 이거 GT 올라간 거예요. 올스타 때문에. 또 내일 또 백투백 경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군 입장에서는 조금 출전 시간에 좀 관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기는 피닉스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피닉스 역배 좀 보도록 하겠고, 저는 프레임보다도 오히려 역배가 낫다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면서 오버까지 같이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군도 형들 이제 서부 올스타 스타팅은 아니지만 멤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백투백 경기 여파까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일 경기 출전 제한을 받거나 못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듀란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스타팅 멤버긴 한데, 그지? 근데 얘들은 내일 경기가 없어요. 피닉스는 또 내일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거까지 조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우리들은 승부 때 확정본 받으면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바로 배팅. 왜냐면은 아침에 그때처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기준점이나 배당들이. 우리 미소 형님 그리고 777K 형님도 데이터 발송해 드렸고요. 다음 경기 덴버랑 포틀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형들아, 포틀랜드가 진짜 잘하잖아요, 그죠? 막 10연속 프랜승, 홈 경기에서 5연속 홈 역배 막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포틀랜드 프랜승 가셨다가 패가망신 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최근에 포틀랜드 반대 마인 승부 다 뛰어가지고 싹 다 갖고 와줬죠. 결국 포틀랜드 형들 제가 뭐 보라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마십시오. 원정이냐 홈이냐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포틀랜드도 제가 뭐 어쨌든 잘 나간 이유에 대해서 구색이 좋은 팀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이제 신구 조화가 좀 조화로운 팀이다. 특히나 이제 뭐 벤치 구간에서는 슈터 자원들이 또 많기 때문에 홈 경기에서는 벤치 이 맞대결에서도 나름 우위를 점하는 게임들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형들 포틀랜드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 첫 번째 원정 경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어딨냐, 핸더슨 외곽에서 이제 볼을 만져줄 수 있고 쏴줄 수 있는 핸더슨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에이튼 빠집니다. 그러니까 직전 경기 에이튼은 도저히 요키치의 상대가 아니다 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에이튼 어쨌든 빠집니다. 그리고 클링언이 올라오는데, 자, 클링언의 강점은 이거예요. 얘는 루키거든요. 얘가 루키인데 클링언 선수의 강점은 높이가 좋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블락 횟수가 굉장히 높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공률도 높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요키치 높이로 막을 수 있는 선수입니까? 아닙니다. 요키치는 제 아무리 높이가 높아도 사실 가로적인 넓이가 워낙 넓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발밑 자체 활용도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요키치를 막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랜트가 출전하면서 3, 4, 5번이 같이 포스트 한쪽을 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그냥 미친듯이 터져줘야 되고, 덴버가 형들 제가 이번 시즌 어떻게 경기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덴버는 수비 안 합니다. 얘들은 수비를 못하는 팀은 아닙니다. 근데 안 해요. 직전 경기 포틀랜드 정도 보시면은 전반전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갔다가 한 번 또 따라잡히는 구간도 있었죠. 3쿼터 때. 근데 갑자기 또 점수가 확 벌려지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우리 상대팀이 따라와도 수비를 안 해요. 덴버의 이번 시즌 딱 공격 공식은 우리 수비 안 할 거야. 너네도 그냥 너네 할 거 해. 대신 우리 할 거 다 할게. 너네 2점 넣으면 우리 3점 쏠 거야. 이런 형태로 게임을 풀어나간단 말이야. 특히나 홈 경기 때 그런 게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요키치가 살아나는 경기는 대부분 좋은 성과를 냅니다. 오늘 여기 형들 보십시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봐봐. 요키치 막을 수 있는 자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머레이 나올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덴버 같은 경우에도 내일 경기가 없어요. 내일 경기 없고 한 3일 쉬었다가 올스타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홈에서 올스타 브레이크 이전의 마지막 경기죠. 그러다 보니 모든 걸 역시나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경기다 라는 점에서 덴버 승, 마인 승에다가 오버까지 직전 경기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유타랑 레이커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요 경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돈치치가 여러분들 못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못 나오기 때문에 GT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올스타 때문에 이제 출전 제한을 조금 받는다라고 해요. 일단은 그래서 내일 나옵니다. 내일 나오는데 이게 몇 분 뛸지가 좀 이제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뭐 10분 뛸 수도 있고 20분 뛸 수도 있고 정말 아니면 뭐 한 5분 뛰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보셔서 알겠지만 레이커스의 가장 중요했던 거, 이 선수 돈치치가 오면서 고쳐줬죠. 바로 볼의 흐름입니다. 돈치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코링, 하드 스코어 자원이기도 하지만 외곽에서의 볼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수입니다. 얼마든지 본인이 원하는 위치의 볼을 배급할 수 있는 선수고요. 이제 배급이 안 되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선수인데,
기본적으로 레이커스 선수들의 움직임들은 좋아요. 젊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볼의 흐름을 주도할 만한 자원이 없었다라는 건데, 이제 지난 시즌에도 러셀 아니면 오스틴 리브스였잖아요. 그죠? 근데 돈치치가 오게 되면서 그 부분이 지워졌고, 오스틴 리브스는 다소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잘하는 슈팅 포지션에만 집중해도 된다라는 게 일단은 우리 또 맞춰졌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까지도 출전 가능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 레이커스가 내일 유타처럼 수비 안 되고 템포 빠른 팀을 상대로 저득점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수준의 어떤 경기라고 보겠고요. 이제 홈이랑 원정 바뀌어가지고 노나먹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직전 경기 레이커스가 홈 경기 유타전에서 이제 132대 113득점으로 크게 승리를 거뒀죠. 그 부분에서 이제 나눠먹기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긴 하는데, 유타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내일 경기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돈치치랑 르브론 제임스가 올스타에 나간다라는 거, 그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핸디캡이 이게 가능하려면 뉴욕 닉스랑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핸디캡이 되려면 초장의 박살을 내는 수밖에 없다. 어차피 팽팽한 흐름으로 가게 되면은 나름 그래도 조금은 이제 좀 관리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 이 경기 일단은 오바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레이커스 승에다가 마헨슨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샌 안토니오랑 레이커스란 팀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언더가 날 수는 없는 이제 구조를 갖췄습니다. 샌 안토니오는 박스 내려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1번과 5번 그리고 2번까지 살아나는 어떤 라인업의 형태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달리는 걸 좋아하는 팀이었는데 돈치치 오면서 그게 좀 더 완벽해졌고. 자, 다음. 근데 경기강들 많으니까 빡세다. 잠시만. 유튜브 촬영을 먼저 하고 올 걸 그랬어. 같이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쉬는 타임이 없어서 빡세네. 거의 1시간째 지금 떠들고 있는데 장난 아닙니다. 심지어 홈 유타면은 좀 치더라고. 맞아요. 또 홈 유타가 또 심판발도 좀 잘 받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맞네. 자, 댈러스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별표 치세요. 이 경기 별표 치시고, 왜 별표가 안 나와? 별표 치시고 조심 적어두면 됩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단연코 명입니다. 최근에 골스 가지고 진짜 우리 승부로도 재미도 많이 봤고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형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내일 경기가 있어요. 경기가 있는데 스테픈 커리가 이번에 올스타 그 스타팅 라인업 멤버입니다. 결국에 스테픈 커리가 내일 경기, 그리고 또 심지어 얘들 원정 백투백이거든. 형들 내일 또 원정 또 가야 되거든. 그래서 골스 입장에서는 사실 스테픈 커리가 형들 올스타전의 진심입니다. 얘 진짜 올스타 좋아요. 그래서 스테픈 커리 입장에서는 사실 뭔가 엄청난 단기 임팩트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최근에 좋았던 지미 버틀러의 효과를 뭔가 제대로 볼 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라인업 보시면은 디그린이 5번에다가 버틀러가 4번이거든요. 1번부터 3번까지가 올 슈터거든요. 이게 뭐냐면 커리의 부담감을 최대한 줄여주려는 라인업입니다. 결국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게 수비가 안 될 거라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단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보겠고요. 댈러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인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팀 분위기도 안 좋고 또 뭐 갈매기도 빠지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또 뭐 직전 경기 때 세크라멘토 상대로 연장 끝에 또 패배하기도 했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조금은 팀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요거를 수비 안 되는 내일 수비 내려놓고 게임하는 골스를 상대로 아마 폭발시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형들 차라리 이게 스테픈 커리를 GTD 라인에 올려놓고, 그게 맞아요. 얘를 그냥 GTD에다 올려놓고 뭐 1번 구간에다 무디를 두고 2번에 힐드 둔 다음에 버틀러 3번에다가 그린에다가 5번에 그냥 최근에 워낙 좋은 퀸튼 포스터가 맞아요. 퀸튼 포스터가 지금 보면은 정말 물건이거든요. 골스 팬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게 퀸튼 포스트, 드디어 3점 쏘는 빅맨 나타났다. 골스도 이건데,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지, 이 라인업 형들 너무 위험합니다. 여기 지금 형들 센터가 없어. 지금 이 라인업 형들 보세요. 지금 센터가 없어요. 센터가 상당히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거. 그래서 아싸리 그냥 골스 보실 분들은 오바를 가세요. 오바를 가시고, 요거는 댈러스 역배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댈러스 역배에다가 프랜싱에다가 언더바는 오바까지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댈러스도 다음날 경기 있긴 한데 홈경기입니다. 홈경기고 또 원정 마이애미를 상대를 해요. 근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내일 경기가 휴스턴 원정이야. 그러니까 백투백 원정을 가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커리는 바로 올스타전 뛰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커리를 아마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내일. 자, 다음은 클리퍼스랑 멤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리 형님, 커리 형님도 오늘 제가 199개로 진행하고 있어서 형님 혹시 괜찮으시면 99개 더 추가 후원 해주시고, 요거 형님 제가 미정 나면은 강승부 미정 나면은 제가 일요일까지 한 번 더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좀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초강승부, 이번 시즌 첫 초강승부고요. 방송 제가 2년 반 동안 총 5번 진행하는, 전 앞전에 4번에는 이제 3승 1패입니다. 초강승부도 진행하기 때문에 초강승부도 아마 이제 199개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0개 정도만 더 추가 후원하시고 한 14일 정도 데이터 더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홍보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은 멤피스랑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봐요. 클리퍼스의 포스트 수비의 승리일지 멤피스의 외곽의 승리일지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요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리퍼스는 내일 경기가 있습니다. 클리퍼스는 내일 유타 원정이라는 경기가 있고 멤피스는 내일 경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팅 멤버인 자모란트가 굳이 그렇게까지 죄송합니다. 자모란트 오늘 이번에 뽑히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자렌 잭슨 주니어가 뽑혔습니다. 이번에는 멤피스에는 한 명만 뽑혔어요. 자렌 잭슨 주니어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모든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 올 컨디션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어쨌든 피닉스 이제 원정 갔다가 오늘 원정 백투백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파는 있겠지만 뭐 어쨌든 앞으로 한 5일 정도 더 쉴 수 있는 멤피스이기 때문에 뭐 모든 전력들을 쏟아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클리퍼스가 이제 포스트 수비가 워낙 좋다라고는 하지만 멤피스가 단순하게 뭐 포스트 공격만 하는 팀은 아닙니다. 외곽 구간에서도 힘을 또 낼 수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요. 제가 형들 그때 인디애나랑 클리퍼스 홈 경기에서 인디애나 역배 잡아들였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결국 뭐에 따라 달렸다? 에너지 레벨이다. 결국에 중요한 건 에너지 레벨 차이죠. 결국 직전 경기 제가 인디애나를 역배 잡아들였던 이유도 뭐 클리퍼스의 어떤 라인업들을 보시면은 많이 낡았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멤피스 같은 경우엔 그래도 자모란트를 필두로 한 아무래도 빠른 템포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멤피스 역배 쪽으로 한번 보면서 멤피스 역배 그리고 프렌 승리 언더바 구간은 사실 뭐 멤피스가 내일 경기 자렌직 주니어가 아무래도 올스타에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몸을 사리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30점대 너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요까지 형들 NBA는 보도록 하겠고요. 빠르게 영상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뭡니까? 우리 또 EFL 해외 축구 잉글랜드 챔피언십 보도록 하겠습니다.